탄핵 뉴스. 출발해 보겠습니다. 국내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민주당에서 오늘 오후 22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해서 네.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아침 뉴스였고요. 예. 아, 이 마음에 드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국힘당에서는 이거를 이제 따를 수 없다. 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뭐 양보할 수 없다, 반발한다, 네. 뭐 제출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법사위원장 양보하라고 옛날부터 늘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바보같이 법사위원장 내줘가지고 그게 누구였어? 김도읍이었나? 그 부산 국회의원. 네, 네. 걔가 맞아요. 해가지고 마지막에 법사위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었잖아요. 그 민생 법안들이 네. 그거 통과가 안 됐죠. 지금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정청래로 네, 됐다라고 나오고요. 댓글에는 이제 뭐 국힘당이 반대한다 이런 그 기사글을 보신 국민분들이 이런 게 네네. 있더라고요. 뭐 강력하게 추진하시라 표로 밀어준 국민들의 명령이다. 민주당이 국힘당을 배제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네네. 국힘당 배제한 게 아니라 국민이 국힘당 버린 거다. 너네를 버린 건 국민이 네. 버린 거다. 국민이 버린 거다. 휘둘리지 말고 국회법대로 하시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야, 그 오늘 아까 아침에 보니까는 얼핏 여론조사에 국민들의 70~80%가 그냥 밀어붙이라고 네. 그렇게 나왔던데요. 네, 그 뭐 민심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목리를 부리는 국힘당. 아, 이건 뭐 해산이 답인데 그죠? 네. 그냥 빼고 그냥 가면 될 것 빼고. 같습니다. 국민들이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전 찬성이에요. 저도. 네, 여러분도 찬성이시죠? 네, 좋습니다. 두 다음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그럼요? 네. 네. 민주당에서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재추진한다라고 하는데 21대 국회에서 추진을 하다가 반대에 의해서 무산됐다고 해요. 네. 그걸 다시 이제 정청래 의원이 개정안 발의를 한 것인데 네네. 뭐 악의적인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단속을 더 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잘된 소식인데 네네. 부당한 언론 탄압이 우려된다, 네네.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그동안 계속 있었던 거예요. 뭐 근데 검증된 사실로만 기사를 쓰면 사실 문제될 거는 없지 없는데. 않습니까? 네. 네네. 이게 여러분 윤미향 의원 네.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기레기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잖아요 그때.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 다 무죄로 밝혀졌어요. 네. 근데 그때 그러면서 그 할머니들을 모시던 자원봉사 하시던 손영미 선생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평화의 우리 집에 계셨는데 거기를 막 둘러싸고 완전히 막 24시간 막 그러면서 결국 그분이 그거를 압박을 견디지 못하시고 목숨을 달리하셨거든요. 그게 6월 6일이에요. 바로 이제 며칠 전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사주기였는데 며칠 전이 바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저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언론에서 내니까 결국은 사람 목숨들이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언론들의 폐단이 너무 심각한 거는 네네. 정말 너무 파괴력이 크고 네네. 사실 처음에 언론이 잘못 보도해 놓으면은 나중에 정정 보도를 해가지고 나중에 정정 보도 뭐 조그맣게 한 켠에 있거나 뭐 나온다고 해서 막 명예회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다 인식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아무 기사나 써도 제재를 받는 게 없다시피 하니까 이 언론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이거는 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말할 그런 뭐랄까 자격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론이 잘못 보도하면 너무 피해가 커요.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상 살인행위죠. 네. 네네, 살인행위고요. 우리나라 언론의 그 언론 민주화 지수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언론들 스스로가 또 이렇게 놀아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윤석열 그 김치찌개 하고 막 그 계란말이 했을 때 김치찌개 더 달라고. 그게 무슨 개들이지 그게 언론이 이게. 예? 네.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손해배상제 반드시 하고 정말 저는 살인죄까지도 물어야 되지 않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 나아가야겠네요. 네, 더 나가야 된다. 예. 네. 자, 다음 뉴스 넘어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그 소식이 있었죠. 세계 이거 웃기는 뉴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네. 지금 사실 이 안에 웃기는 거, 주목할 거, 열받는 게 열받 다 다양하게 섞여 들어있죠, 있어요. 지금. 다 들어있는데 네, 네.
이제 동해에 석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최근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네. 심층 분석을 맡겼다라면서 막 되게 엄청난 기업인 것처럼 띄워줬는데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텍사스에 그냥 조그만 이제 집 하나 있는 직원 10인 미만의 회사였다.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말들이 많았어요. 이거 하면서 관련된 주식도 막 급등을 하고 이랬는데 급등을 했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다 이런 것들이 규모도 밝혀지고 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뚝 떨어졌다던데? 급락을 했다고 네, 급락을 합니다. 했대요. 네, 네. 이 분명히 그 주식에 치고 빠졌을 것 같거든. 김건희 애가. 그렇네요. 예. 그럼 이런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얘들은. 그렇죠. 이거 시추 한 번 하는데 뭐 1,000억씩 든다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기름이 안 나와도 시추하는 것만 그 돈만 해서 뭐 5번 하면 확률이 20%여가지고 5번 시추하면 나온다는 거 야, 아닙니까? 나 진짜 내 살다 그 말은 정말 웃기는 우리 울끓는 뉴스 그거 있어요? 아니 여기서 여기서 해야 될것 여기서 해야 같아요. 돼요. 살다 나 진짜 나 그거는 근데 그 얘기를 처음에 나왔을 때 그냥 기자가 그냥 기사를 잘못 쓴 건 줄 알았어. 야 진짜 기자가 한국 기자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률이 20%니까 5번 뚫으면은 20 곱하기 5니까 100%가 된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 사람이 한 얘기더라고. 액트지오 이 대표가 한 얘기야. 빅토르 뭐 이름이 뭐야? 어? 아르게리온가 뭐. 네, 하여튼 그 사람이 얘기하고 나서 뚝 떨어졌잖아요. 아, 네. 이게 뭐야 삐소리야. 그러니까. 이거 뭐 개구라지 개구라 우리 저 하늘나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개구라 사기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네네. 웃으면서 할 일이 아닌 게 이 네.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아까 찾아본 게 있었는데 어디 갔나? 네, 뭘 찾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찾는 동안 제가 우리 댓글들 말씀드릴게요. 아, 네. 오늘 오후 5시에 국회 본회의 예정이 돼 있다고.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해야 된다. 네, 참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네, 강초대 HJ님, 네, 이영구 선생님, 백자 대표님, 백희진님. 백희진님이 누구야? 백희진님은 우리 백진님이 미니진 역할을 엊그제 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백희진이라고 네, 했습니다. 우리 진아 삼촌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트위터에 올라온 걸 봤는데요. 포항 앞바다에 5번 구멍 내는데 5천억 원. 요즘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문제가 네네. 많은데 전액 구제하는데 3,700억 원. 묶은 정관 푸는데 책정한 금액 1조 5천억 원. 이런 것들 비교를 해놓으셨어요.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아니 하시죠. 저는 그 얘기 중에서도 특히 그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구제 이런데 정말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막 어디다가 줄줄 세고 있는 거죠 그냥. 아 이게 석유 나는 이게 이제 오늘 나온 뉴스들 보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 이 사람들이 뭐 저 미국에서 법인세를 안 내 가지고 문제가 됐든가. 맞아요. 영업세를 안 내가지고 저 법인 자격이 박탈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뭐 구멍가게. 그러니까 이 세금을 보면 석유공사가 또 약간 변명을 해줬어요. 이게 아니 그것도 이상해. 왜 석유공사가 그걸 대변인을 해줘?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액트지오가 직접 그 해명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지들이 해명하든가. 그럼 석유공사는 만약 몰랐으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왜 앞장서서 이거 변명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 정부는 그 일본의 그 뭐야 후쿠시마 오염수 할 때도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거를 변호를 안전하다고. 해주고 물 먹고 이거. 그 여자 물 먹던 여자. 물 먹고. 아 근데 KTX를 탔는데 그 호남선이었던 것 같아. 그 저 해명 그 있더라고요 그 팜플렛이. 그래. 정부에서 낸 거야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미친놈들이래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 이제 윤석열이 이제 일본 편이다 이런 얘기가 네네. 나오는 건데 이것도 액트지오 편이야? 그러면 석유공사랑 이게 연관이 얘네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그거는 달리 말하면 윤석열 회사네 액트지오가. 그러니까 뭐 이제 김건희 가능성이 오빠가 만든 회사 있죠. 아니야 혹시? 뭔가 이제 공모한 저도 그 정황이 생각이 든 게 이 대통령실 이전 때도 계약한 업체가 코바나 관련 맞아, 업체였고 맞아, 맞아, 근데 맞아. 그것도 전 완전히 평행이론처럼 생각이 든 게 네. 전기공사 면허가 당시에 없는 업체가 한국전력에서 무단으로 끌어와가지고 이제 완전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막대로구만.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문제인데 이거는 엄청 훨씬 큰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 차원에서는 큰 문제인데 네네. 그럼 사실은 그런 의혹이 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시추만 해도 5천억이라는데 그 일부만 이렇게 땡겨주는 조건으로 막 이제 뭐 이런 거 아니야 혹시? 불안한데. 참 이게 노다진데 이러면서. 네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사기극을 사실상 벌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이거 자체를 지금 뭐 국정조사를 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반드시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갈까요 그러면요? 네. 네.
다음 뉴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네네. 이제 함정 취재라는 얘기를 국힘당에서 계속 아, 하고 예,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획된 함정 취재라고 해도 수사기관이 한 게 아니라 일반인이 민간인이 함정을 설치해서 뇌물을 주고 그걸 네. 이제 잡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피고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유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이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강종만이라고 하는 전남 영광 군수가 함정 뇌물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네네. 받아가지고 실제로 정치 공작에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유죄 판결로 결말이 났다라고 해요. 이것도 이 강종만 씨의 당시에 정치적 경쟁자랑 그 다른 일반인이 모의를 해서 일부러 이제 금품을 전달하고 증거를 채집해서 신고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함정 취재라고 하는 것이 일단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고 예. 그러면은 어떤 이유로 그거를 받았냐라고 하는 부분에 수사 초점이 옮겨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한마디로 기사에서 말하면은 김건희 감옥 가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 거죠. 예, 아니 그 명품백을 받았으면 벌을 받아야죠. 맞아요. 예, 뭐 지 멋대로 그냥 막 돈 받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래놓고 또 오늘 또 또 해외 나갔죠 또. 같이 나갔어요. 네. 에코백 들고 나갔대. 명품백 받고 그럴 때는 에코백 들고 나가냐? 그 사람들이 댓글에 야 참. 당당하게 들고 나가라. 당당하게 들고 나가, 당당하게. 왜요? 잘못도 아니라면서. 잘못도 뭘. 아니라면서 당당하게 들고 나가. 근데 에코백도 그러면 받은 거 아니야? 예? 박정희 정부에서 에코백도 지거 아니야? 받은 에코백. 야, 이 진짜 씨. 저번에 그런 거 있지 않았어? 에코백 안에 이렇게 명품 가방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들어있어가지고. 맞아, 그거 있었지. 아우. 헤르메스? 에르메스. 예, 죄송합니다. 헤르메스. 잘 몰라. 아니, 지금 모르니까요, 우리는. 네. 저희는 잘 모르죠. 아, 우리 이제 뭐 우리 백시니까 우리 명품백 그러면 백 명품인가? 명품 집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무리스러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국힘당 안에서도 이제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네. 결자해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국민의힘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이 현재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국민이 국방부의 설명 이해하기 어렵다. 납득할 만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 2차 특검법 발의 전에 국방부 대통령실이 이 문제 결자 해지해 주셔라라고 얘기를 이제 네, 처음으로 네. 한 겁니다. 네. 이건 뭐 상식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김용태 비대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 그나마. 그냥 인간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지금 근데 뭐 다들 지금 완전히 윤석열한테 막 사살 기면서 네.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지금 그래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상임위원회 이거 뭐 다 민주당이 먹으면 되냐고 막 큰 소리 치고 말이야. 니들이 지금 심판을 받았잖아. 맞아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예요. 걔네 그 총선에 진 다음에 그 뭡니까 뭐 한덕수 총리랑 막 다 바꾸겠다고 안 했어? 왜 지금까지 버젓이 있어? 상황 파악을 못 하는 거죠. 바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럴 수 있겠네. 바꿀 사람이 없는 거야. 총리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거지. 맡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도 그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한테 뭐 총리 제안할 거라는 뭐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추천해 주세요. 뭐 비서실장을 추천할 거라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지금 최혜병 특검 반드시 다시 통과를 해서 이 벌을 받게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윤석열과 김건희가 중앙아시아 순방으로 이제 오늘 오전에 출국을 했는데 뭐 K 실크로드를 추진하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제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네네. 핵심 광물 자원 협력 뭐 하겠다. 자원 부국이래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네, 그래서 네. 한다라고 하는데 뭐 석유도 난다는데 뭐하러 협력을 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리고 석유 나는데? 야 석유 나는데 뭐하러 가? 좀 뛰어가긴 했는데. 윤석열, 야, 너 석유잖아 석유. 석유 마셔 그냥 원샷을 해 석유를. 그러게요. 뭐 굳이 여기 나갈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네, 아침에 또 1시간 어. 뭐 지각을 했다 이런 소문이 사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나갈 때? 네. 아 진짜 비행기 타고 한 잔해서 또. 모르죠. 그래서 순방길이 이제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이 늦게 도착을 했다라고요, 윤석열이. 그래서 출국 시간보다 1시간 지연됐다는데 뭐 술 먹고 늦은 거냐, 뭐 김건희랑 뭐 싸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소문입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거는 네네. 순방갈 상황이 아닌 거죠, 사실 지금. 그렇죠. 하늘에 지금 막 그럴 상황이 아니죠. 우물풍선이 떠다니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거 전쟁 분위기 만들어 놓고 토끼인 건가? 그래서 원래 오늘 제목도 그렇게 할까 싶었어요. 윤석열 너 토끼냐? 그래도 뭐 토끼냐 돼지냐 이렇게 나올까 봐. 그래서 이제 좀 애매해서 그냥 했는데.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해요. 한국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상근무 시켜놓고 군에는 맞아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왜 나가버리냐고. 그리고 나는 궁금한 게 이거 정책위 의장님 이거 중앙아시아 왜 가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 이 K 실크로드도 어디서 좋아 보이는데 해가지고 실크로드 대충 갖다 붙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실크로드 하려면은 실크로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이제 당시에 신라부터 해가지고 중국 당나라 거쳐가지고 쭉 가는 거 아니에요? 중국 한참 가다가 끝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중앙아시아들 뭐 스탄으로 시작되는 나라들 쭉 가고 뭐 이란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엔 페르시아인가? 뭐 그렇게 갔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랑은 뭐 실크로드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중국과 1대1로 같이 하자는 소린가 싶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의심해 봤는데 하나는 뭔가 이 광물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 광물들 한다는데 이게 혹시 좀 또 이게 얘네들이 가족 사기단이잖아요 지금. 네. 일단 뭐 해놓고 튀면 되는 거잖아. 네. 이 비트코인이랄지 뭔가 가상화폐 이쪽 채굴 관련된 뭔가 좀 또 쇼를 하러 간 거 아니냐. 그쪽 주가를 또 올리고 이러려고. 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쫓겨나왔잖아요. 바로 여기거든요. 바로 그 옆이에요. 다 스탄 종류들. 네. 뭐 아프가니스탄, 뭐 어쨌든.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런 건데, 우즈베키스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를 뭔가 지금 봉쇄해 보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에 맞게끔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 또. 네. 조금 그런 역할을 좀 나눠서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일본도 아프리카를 막 가서 막 갑자기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막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일본이? 뭐 이런 걸 한다든가 뭐 아니, 이런 근데 우리도 있잖아 지난주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아프리카랑. 좀 흐름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혼자 이 감당이 안 되니까 네네. 여기도 보내고 여기도 똘마니를 보내고. 내보내가지고. 네. 뭐 이런 연계를 이제 맺고 뭐 이러려고 네. 하는 좀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또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세 개의 국가를 가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자흐스탄인데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고려인들 만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카자흐스탄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 마지막까지 극장 수위하시면서 계시다가 돌아가신 곳이거든요. 근데 홍범도 장군 지가 다 능욕해놓고 거기 가가지고 홍범도 장군의 후예들을 만난다? 낯짝이나 진짜. 자아분열 아니에요? 자아분열. 아니 자아분열이 자아분열 진짜. 홍범도 장군을 그렇게 능욕해놓고 이놈이. 예,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법원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네. 1심에서 선고가 됐는데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야. 뭐 너무 많은 것들이 공개됐잖아요. 네네. 뭐 진술 번복, 검찰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뭐 연어, 뭐 회 먹고 술 먹고 뭐 이런 것도 다 나왔고 대북 사업을 내세워서 주가 조작을 한 것이 국정원 보고서에 국정원 보도가 문건으로 됐는데 나와 있죠. 국정원 그거는 문건으로. 완전히 이거는 네. 국가기관에 보도된 건데 네네. 이게 지금 이렇게 선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잡아보려고 아주 그냥 소위 말하면은 정말 리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이걸 지금 안고 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 9년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고가 엄청난 건데 이거는 진짜 완전히 검찰의 손을 들어준 거죠. 이러니까는 재판부가 법비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맞아요. 예? 진짜 대한민국의 이런 사법 정의 같은 게 진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딴 것보다도 연어 술판 뭐 이거는 뭐 증명이 안 됐다고 쳐. 또 네. 국정원 문건은 이게 딱 버젓이 나와 있는 건데. 그렇죠. 국정원이 이걸 인식하고 있었고 이제 주가 조작건으로 어째 이렇게 이 문건이 나왔는데도 이 재판부가 9년이나 이제 때려버린 네. 거는 진짜 심각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 보고서에 대한 걸 그러면 자기들이 뭐 알아볼 거냔 말이야. 그쵸? 네.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러고 나서 한동훈이가 신났어요. 신나가지고 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있으면 대통령 돼도 임기 못 채우는데 뭐 이러면서 그 뭐라고 그래야 돼? 그 얘는 망둥이야 꼴뚜기야 뭐라고 해야 돼 이놈은? 깐족인가 그냥? 네. 네. 한마디 좀 해주세요 한동훈한테. 제가 네. 미니 진식으로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너는 입을 좀 제발 좀 닥쳐줘. 한동훈 입 오바로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국힘당에서 계속 제기하던 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야 공방이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 뭐 김 여사 인도 방문해서 너무 과도한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됐고 뭐 우리나라가 인도에 먼저 제안했고 뭐 셀프 초청을 해서 갔다 안 불렀는데 그냥 갔다 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 건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막 다 밝힌 거죠. 그래서 실제 네네. 식사비는 그 국힘당에서 제기했던 뭐 기내식으로만 6천만 원 넘게 썼다. 뭐 이게 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했는데 실제 식사비는 총 105만 원이라고 나왔다라고 네. 하고 인도 모디 총리가 초청을 했다는 초청장도 직접 공개를 했다라고 네. 하는 거죠. 아니 또 이게 105만 원 그러면 또 김정수 여사가 105만 원짜리 먹은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네 실제로는 도시락이래요. 다 그냥 더 네. 도시락. 근데 이거를 지금 이놈들이 막 아주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청장도 없이 그냥 김정수 여사가 멋대로 갔다 놀러 갔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죠 외교부에서도 뭐 보니까 없어요 그랬거든 처음에. 근데 진짜 없어요 했더니 있네. 이러면서 이런 거는 그걸로 이거 안 그거 되는 찾는 그 직원이 좀 아팠어요 그랬어요. 이런 그러냐. 콩가루 같은 놈들. 그래놓고 이제 그거는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또 이거 식사비예요. 이거는 저 이재명 대표 거기 그 김혜경 여사인가요? 네. 거기 똑같은 거잖아. 맞아요. 거기도 식사비 뭐 10만 원? 맞아요. 10몇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흠집을 내보려고 발버둥을 지금 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저열한 것 같아요. 이게 저열한 보면 거죠. 진짜 별거 사실 알아보면은 별 문제될 게 없는 거를 뻔히 알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야권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친명계와 뭐 친문계 뭐 이런 그런 걸또 이간질 이간질 시키려는 시켜보려고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이거 예, 말씀하세요. 어쨌든 너무 저열하다. 이게 이렇게 이런 건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매달리고 막 문제 삼고 하는 의도나 뭐 이런 게 너무 그렇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 아. 도입 안 되나요 여기? 여기다가 괜찮은데? 너무 그러게. 짜증나.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 아유.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저 김건희가 가면서 먹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공개를 해봤으면 좋겠네. 그러게. 예? 얘네들은 얼마 먹나? 얼마 먹나? 그러니까요. 공개를 해봤으면 좋겠어. 걔는 그 저 전용기에다가 막 일반인 민간인 태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걔 누구였더라? 누구 마누라였지? 걔가 이번에 뭐 청와대 들어갔는데. 맞아요. 일반인 태워가지고. 맞아 그랬잖아요. 그 네네. 여자 갑자기 태워가지고 지 멋대로 가거든요. 예, 그게 문제죠 오히려. 네. 그걸 문제 삼아야죠. 네. 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해 최대 140억 규모 뭐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이제 발표를 계기로 해서 한일 공동 개발을 하여던 7광구가 재조명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1970년대부터 한일 대륙분 공동 개발 협정에 따라서 수십 년 동안 개발을 추진해 온 곳이라고 해요. 근데 일본에서 이제 미온적인 태도로 해서 공동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2025년 6월 말부터 종료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통고되면 3년 뒤에 개발이 종료가 되는 건데 예. 요걸 가지고 이제 일본이 이제 라인 사태도 그렇고 독자 개발을 염두에 두고 협정 종료 선언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우려가 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제가 여러분 이거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이 기사 보면서 좀 이제 좀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기자가 뭐라고 쓰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굉장히 무리하는 건데 설마 그렇게 하겠냐라는 여론이 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일본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이 라인 지금 처먹으려고 얼마나 무리를 해요. 네. 지금 일본한테 지금 그 마치 이거는 그 저 짐승들한테 그 사냥감 다 앞에 있고 자기 먹을 수 있는데 지금 그거 먹지 말라고 쟤는 정말 안 먹을 거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짐승들한테 지금 짐승들한테 양심을 바라고 있어요. 일본이 설마 그러겠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야 독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막 네. 뭔가 이제 부조리한 요구를 이제 막 하고 있는 건데 일본이 안 그럴 거다 이렇게 기사 쓰면은 안 되지 않나 기자들이 뭐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 7광구 결국은 그냥 넘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고요. 지금 사실 이제 그동안 그 법들이 좀 바뀌어가지고 우리한테 좀 불리하다 그래요. 네, 맞아요. 불리하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이왕 그렇게 된 게 있으면은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국제법 다퉈가면서라도 국가 이익을 좀 해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 친일 정권이니까 아니지. 일본 정권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일본은 일본 정권이니까 뭐 넘겨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예.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마지막 뉴스 되겠네요. 국내 뉴스 중에 마지막.
대한의사협회에서 오는 18일 개원의 집단휴진, 촉파업에 나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계 비상사태다 선포를 하고 대정부 투쟁 방안을 두고 회원들끼리 투표를 한 결과를 이제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참여한 회원의 90%가 넘게 정부 의료개혁 정책 저지하기 위한 강경한 투쟁을 지지한다.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이제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국민분들이죠. 환자분들이죠. 환자분들이죠. 이게 좀 오래됐어요. 지금 몇 개월이 됐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도 이게 그 병실을 못 잡아가지고 또 수술을 못 잡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소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식.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윤석열은 이거 뭐 남의 일이에요. 윤석열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일에. 그냥 지금 저 카자흐스탄 가면 그만이에요. 이게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놈이. 윤석열이 15일인가 16일까지 있다가 온다는 건데 이게 18일부터 이제 당장 이게 판이 벌어질 판인데. 예. 그래서 저도 그 아내가 이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아내가 네네. 출산할 때 뭐 어쨌든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그 출산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집 파업하기 전에도 그 예약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워낙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10시에 처음 예약한 날에 10시에 그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10시까지 너무 늦었는데 어떡하지 하고 10시 반인가 도착했어. 네. 근데 실제 진료 본 게 한 2시인가 그래요. 2시인가 3시인가 막 그랬어. 파업 전인데도 네, 원래가 그래. 실제로 많이 밀려있다 이거죠. 네, 그 상황, 그러니까 환자들은 이렇게 잔뜩 서 있는데 파업까지 하면은 서울대병원만 그런 건데 다른 대형 병원들도 피해가 클 텐데 이 환자들이 얼마나 마음 졸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의사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그럼요. 사실인데 네. 지금 2,000명 늘어야 된다. 이거는 이천공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대체 2,000명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당장 이제 그 수업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안 되는데 네.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이게 되냐 이런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막 그냥 밀어붙이기식. 예. 아니 그러니까는 지지율이 21%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심판을 받은 거고 총선에서. 그러면은 심판을 받았으면은 뭔가 정책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미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 저는 약간 이 투표율 보고 놀랐는데 90%가 찬성을 했다 의사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 의사랑 검사는 이게 사이가 누가 더 똑똑하냐를 놓고 좀 싸우는 그런 거라고 그러거든요. 야 너 의사 우리 검사 이런 게 있는데 의사들은 또 야 이 검사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또 지들끼리. 그리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까지 국내 뉴스. 네, 우리 백진님 고맙습니다. 네.